어, 녹화가 안 되네. 자, 냉장고에다가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받아와 보죠. 이건 뭔 소스야? 저는 전용 영상 그리고 지역 홍보 영상이라는 요 영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이거 여러분들 좀 이따가 제가 시킬 거예요. 자, 보죠? 위쪽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면서 여기 이펙트는 시간이 사실은 없어서 뺐고, 그리고 이거 사실은 프리미어에서 이 이펙트들은 의외로 또 재밌는 것들 좀 있기는 한데 그다음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교재 받으셨죠? 그죠? 거기 있는 거를 좀 의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워크 에리에 보면 컬러나 오디오라는 거 있죠? 그죠? 원래 얘는 컬러만 3시간, 오디오만 3시간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학생들이 진짜로 이틀 동안 유체이탈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딱 이틀 전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 저도 너무 괴로워서 줄이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짜리를 만들었었어요. 3시간짜리. 2시간 반 분량.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2시간 만에 끝내려고 그래. 괜찮아요? 자, 먼저 컬러를 제정하는 거는 이 컬러라는 항목으로 더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아까 여쭤볼게요. 컬러 보정은 어느 시점에 할 것 같아요? 편집 전체적인 제 컨텐츠,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 어느 시점, 그냥 안 하고 만다? 그쵸? 거의 후반부가 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편집을 하면서 계속 색 보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안 끝나요. 앞에 거 기껏 맞춰놨는데, 뒤에 거 와서 색깔도 틀어지면 어떻게 돼? 또 틀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거의 가편집이라든지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보통은 이게 편집이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이 냉장고가 소형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었죠? 그리고 상단에 이펙트 컨트롤하고 도마있던 자리에 이상한 애가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랑 같은 파일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 요 파일을 그러면은 제가 카톡에다가 드릴게요. 34메가밖에 안 되니까 충분할 것 같아. 자, 어딨어? 네? 아, 카톡 안 깔려 있어서 복사로. 아, 세 분 다 그렇게 드릴까, 그냥? 돼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 우리 카톡방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에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제가 여기다가 보겠습니다. 음, 자, 인천 지역 홍보 영상 인천. 음, 떴죠? 그거는 아닌데, 길이가. 앞으로 길이가 있었어. 제대로 꽂으셨어?
이거는 인식 안 할 것 같은데 왼쪽에다 놓을게요. 어땠어요? 여기 바닥에 보면은 지역 공부하는 인천 있죠. 그거를 그리고 여기 삼각형 누르시고 네, 빼지 누르시고 네, 네, 됐습니다. 이거 꼭 이렇게 하시면 필요하죠. 여기서 밑에 누르죠. 자동으로 닫히면 콜로. 자, 됐어요? 다 되셨어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 일단은 냉장고에다가 요 친구들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시퀀스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홍보 영상 인천 있죠? 요거 냉장고에다 담으시고, 그 다음에 시퀀스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다시 됐어? 자, 요렇게 들어가고 요거 보셔야 돼요. 여기 컬러. 얘 눌러주시는 거예요. 여기 컬러. 상단 워크 에리어에 컬러를 눌러주시면 이제 저랑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리세트 세이브 레이아웃 눌러주고 요런 화면이 됩니다. 됐어요? 자, 하나씩 됐어?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게 루미트리 스코프라 그래요. 루미트리. 루미트리는요, 밝기라는 뜻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얘네 움직여 볼게요. 색깔이 계속 바뀌는데 어때요? 여기 화면에 있는 거 1대1로 색깔 배열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거 뭐냐면 RGB로 영상이 구현이 돼 있잖아. RGB로. 자, 요게 화면 분포되어 있는 거로 보여주는 거야. 보여지는 전체 영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왼쪽 오른쪽 수치가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요 RGB 즉 빨강색하고 그린 녹색의 수치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시면 요게 이제 좀 그 해보면은 더 헷갈려 하는데 이거 봐봐요. 요 형태에 따라서 형태는 요 영상 형태고 요 영상 형태에 따라서 색상 분포도는 요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구간은 요렇게 영상이 요런 형태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린색이 요만큼 위로 올라가 있고 적색은 적고 녹색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는 방법은 이런데 그냥 이거는 자판으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쓰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 스패너 모양 있죠 밑에 스패너 모양을 꽉 누르시면 여기 보면은 밑에 웨이브 폼 타입이라고 있어요. 웨이브 폼 타입 여기 밑에 YC 노 크로마라고 선택해 주십시오. YC 노 크로마 있어요? 자, 얘를 선택해 주면 화면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RGB 컬러 제품이 아니라 색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단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녹색 쭉 밝은데 어떻게 그림 그 비행기 모양으로 이렇게 뻥 뚫렸죠? 그죠? 색상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요 위쪽은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밝은 영역,
밝은 영역 쪽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뭐예요? 어두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 수치를 보게 되면 126 있죠? 즉 50% 기준으로 요 영역에 색상들이 요 그래프가 걸치게 되면은 적절한 밝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각 클립마다 밝기를 다 일일이 맞추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람 씨, 강미 씨, 규리 씨, 세미 씨, 준희 씨, 세아 씨 거 요렇게 열어볼게요. 열고 이 친구들을 이렇게 레이어를 붙여놓고 여기는 이제 그래프 볼게. 자, 요거는 어때요? 세아 씨 영상은 흰 옷 입으시고 뭐랄까 색깔 즉 세아 씨 본인이 있는데 여기 등장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색깔이 어떻게 하얀색, 회색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 화면 구성이 요 화면 영역은 색깔이 밝은 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밑에 쪽은 어둡습니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됐죠? 또 다른 거 조리치 거 보면 어떻게 돼? 배경이 다 하얗죠?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 있던 요 강민 씨 빼고는 배경 색깔이 다 이렇게 밝은 영역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야. 응? 자, 규리 씨도 그렇고 다들 배경이 그죠? 여기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밝은 영역이니까 색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임포트 되어 있는 색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봐요? 지금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찍어온 게 126 안정권에다 영상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카메라, 즉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찍으셨잖아요, 다들. 핸드폰 카메라가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지금. 전에는 강도가 낮추면 이게 막 널뛰었었어요, 계속. 누구 거는 밝고 누구 건 어둡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기능이 됐어요. 자, 근데 우리는 잡아주는 거 연습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 벌써 이 클립에서 보시면 우측에 있는 요것들 있죠? 루미트리 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크리에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접히게 되어 있어요. 페이지 컬렉션, 크리에이티브, 커버, 컬러 휠 매칭, HSL, 그리고 비네팅. 됐습니까? 먼저 얘네들은요 컬러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베이지 컬렉션 하나와 나머지 크리에이티브부터 비네팅까지. 자, 왜냐하면 얘네들 성격이 틀립니다. 베이지 컬렉션 이름 눌러볼게요. 세아씨로 잠깐 가서. 자, 여기 보시면 input LUT라고 돼 있죠. 넌데 있고 펼쳐보면은 요 친구들은 그 칼라 임포트 되는 엔진이에요. 요거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 신경 끄세요 그냥. 넌으로 놓고 우리는 내보내는 것만 생각하면 돼. 화이트 밸런스라고 있죠. 그죠? 그리고 WB 셀렉터라고 있어요. 그리고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자,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은 요 프리미어가요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스포이드로 딱 눌러줘갖고 화면상 영상에서 가장 하얗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흰색 걔를 꽉 찍어두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색상이 요 값들이 싹 바뀐 거 보세요. 살짝 아주 하얀 거를 화이트 밸런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흰색을 딱 흰색이라고 지칭해주면 나머지가 내가 선택한 색이 흰색이다 라는 기준으로요 전체 클립에 있는 색상을 싹 분포해 다시 재정비해 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영상 찍을 때 특수지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빛 간사를 안 하는 거. 걔를 하얀색을 딱 놓고 첫 장 찍어 놓은 다음에 싹 빼잖아요. 그렇게 되면 색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쓰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 슬레이트. 이거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영화나 뭐 이렇게 해서 딱 치잖아요. 요게 지금 오늘 할 거 두 가지가 다 영상이 되는데 첫 번째 이거는 딱 치는 거는 사운드를 튀게 하려는 의도도 하나 있어.
두 번째는 검정색과 흰색 있죠. 그죠? 바로 내가 찍는 스크린 첫 장에 어떻게 편집받아 날려버릴 텐데 색상 고정용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검정색 흰색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요거 어떻게 모든 씬에서 내가 앞에 닫히면 얘를 갖고 색상을 전 클립을 다 보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영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레이트를 이렇게 딱 치는데 슬레이트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 앞에 요거 씬 넘버 뭐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5 몇 이렇게 써 있어. 아니면 5 몇에 몇. 요거 뭐냐면 앞에 있건 씬 넘버예요. 씬. 작은 이야기 흐름을 떼고 두 번째는 몇 번째 촬영했다는 뜻이에요. 씬 넘버 5 3 뭐 이러면은 이거 뭐 세 자리 쓰는 경우도 있고 두 자리 쓰는 경우도 있는데 두 자리 같은 경우는 5번 씬을 5 10 이러잖아요. 그 10번째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정들이 안 좋아져 그때. 다들 스텝이나 감독이나 배우들 계속 죄송합니다 이래요. 자, 신난번 만나면 이런 식으로 딱 내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기억해 그냥 그 작성으로 알아두시고 자, 요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있었던 여기 강민식 거드 흰색이라는 걸로 이렇게 꽉 찍어두면 색깔이 조금 바뀌죠. 근데 얘가 되게 웃긴 게 이런 것도 있어요. 흰색이 아닌데 내가 이거 흰색이라 그러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돼요. 요거를 흰색이라는 기준점으로 바꿔갖고 쭉 연산을 해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색상이 왜곡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밑에 있는 거 계속 가보겠습니다. 원세아씨 거에서 다시 떠나가는 분을 또 하기로 좀 그렇지? 마리치로. 자, 밑에 보면은 템퍼처라고 있죠? 그죠? 요거는 세건도예요, 세건도. 자, 여러분들 새벽에 찍은 사진하고나 새벽에 찍은 영상하고 석양에 질 때 찍은 영상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 새벽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하고요. 지금은 카메라가 많이 좋아서 카메라가 많이 보정을 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돼요. 저녁에 찍은 영상하고, 그러니까 새질녘에 찍은 영상하고 해 뜰 때 찍은 영상하고 구별이 돼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석양 질 때 사진 찍으면 색깔이 무슨 색이 나요? 주황색 빛이 끼죠. 새벽에 찍으면 무슨 빛이 끼는지 아세요? 파란색 빛이 낍니다. 그 이유는 먼지 때문에 그래요, 먼지. 공기 중에 먼지가 들어가 있는데 새벽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밤사이에 쭉 다 가라앉아 있겠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먼지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비칠 때 반사되는 게 뭐가 반사되냐? 파란색이 더 많이 반사가 된대요. 그래서 그게 카메라를 빨아들여서 들어오게 돼요. 석양이 질 때는 어떻게? 먼지가 공기 중에 많이 섞여갖고 그때 반사가 되는 게 오렌지빛이 됩니다. 그래서 요 템퍼처가 요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새벽에 찍은 영상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 아저씨가 이렇게 강시처럼 보이게 돼요. 파란색이 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컬러 있는 걸로 이렇게 밥을 오렌지빛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성향에 찍어서 오렌지빛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거 컬러 이펙트 루비트리 컬러 와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과 오렌지빛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밑에 있는 틴트는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그린하고 빨간색, 녹색과 빨간색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됐죠? 요 스트로바 반을 원위치 시키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아닌 것 같다. 나 기본값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번 만져보십시오.
자, 그리고 요런 거 할 때는 극과 극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작업할 때 이렇게 과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왜? 머릿속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밑에 있는 거 이제 가보겠습니다. 톤이라는 항목에 요 꺽쇠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다 봐줄 수가 있고요. 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영상 가끔 하다 보면은 하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요. 톤 좀 맞추라고. 그때 사실은 톤 맞추라는 게 뭐냐면요. 색상, 색을 조절해서 분위기를 다 일정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톤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엑스포슈어 들어갔죠? 요거는 조리개예요, 조리개. 여러분들 영상을 밖에서 찍어 오잖아요. 근데 잘못하다가 오토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매뉴얼 모드로 놓고 찍다가 조리개 값을 확 열어놓을 때가 있어. 이렇게 찍힙니다. 날라갔죠? 찍을 때 이렇게 찍힌 거는 복구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색상 값을 벌써 다 저렇게 저장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 놓은 건 안 돼요. 근데 요거 익스포즈 이렇게 올리는 거 보세요. 왼쪽에 요거를 스코프라고 불러요. 스코프. 요 지금 스코프. 스코프 색깔 올라간 거 보이세요? 많은 색상이 다 올라갔죠? 반대로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 클립 볼 때 제가 이만큼 내려놨어요. 눈으로 보고 살짝 어두운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강민 씨 거랑 아니 씨 거랑 어때? 밝기가 조금 낮는데 강민 씨 거를 만약에 이렇게 낮췄어. 어디까지 맞췄는지 이렇게 구별이 안 되죠? 그죠? 그때 활용하는 거예요. 스코프랑 이 친구들 이렇게. 요 영역 126에서 요 사이 요 세 칸 사이에 집어넣으면은 클립마다 색상이 일정해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익스포션은 요 조리개예요. 콘트라스트는 대비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바닷가라도요. 여름에 찍은 사진과 겨울에 찍은 사진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비값이 틀려요. 여름의 대비값과 겨울의 대비값. 대비는 뭐냐면 콘트라스트를 대비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대비는 밝은 거는 더 밝게, 어두운 건 더 어둡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콘트라스트 값을 쫙 올리면 어떤 느낌이 되냐? 자, 봐봐. 하나 씨가 요 스코프가 어때요? 위아래로 쭉 넓혀지죠? 요거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 봐봐요. 콘트라스트가 올리니까 흰색 쪽은 더 위로 올라가고 검정색 쪽은 더 내려가죠. 자, 이런 식으로 진한 색은 더 어둡게, 밝은 색은 더 밝게 만든 거. 대비값을 올린다는 게 이 뜻입니다. 여름 사진과 겨울 사진이 구별되는 이유는 그림자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 사진을 찍었을 때 어때? 다 밝은 데서 찍을 때는 다 밝았죠. 근데 그림자가 껴있는 데 찍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림자 쪽은 더 어둡고 밝은 데는 더 뚜렷하게 보여요. 이게 콘트라스트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내 지금 같은 날씨에 낮에 나가서 찍잖아요. 그럼 콘트라스트 값이 엄청 높아요. 햇빛이 원체 강렬하니까. 그때는 여기서 보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영상 클립을. 그죠? 그리고 겨울은 어때요? 햇빛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콘트라스트 값이 약해요. 그러니까 약간 희멀텅이 없이 보여. 그럴 때는 콘트라스트 값을 이렇게 수동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가 많이 좋아졌어. 많이 머리 아프다? 그럼 카메라로 의지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하이라이트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머리 좀 아플 거라 그러고 1시간 내에 끝난다 그랬죠? 그죠? 2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첫 번째 거 설명하고 있어. 나 큰일 났어 지금.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밝은 영역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두운 영역은 어때요? 최소화시키고 밝은 영역감만 더 밝게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집어넣어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아람씨를 배곡 피부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지? 그죠? 피부가 더 하얘졌어요. 마찬가지로 섀도우는 어두운 쪽을 더 밝게 어둡게 해준 겁니다. 콘트라스트랑 약간 틀리죠? 밑에 있는 화이트는요, 말 그대로 흰 색깔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라이트랑 화이트랑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하이라이트는 밝음과 이렇게 밝음과 어둠에 대해서 색깔을 하면은, 화이트는 모든 색깔에 흰색 영역이 들어가 있죠. 그 흰색 영역을 더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이라이트하고 느낌이 살짝 틀려요. 블랙은 마찬가지로 검정색, 즉 색상에 속해 있는 블랙을 더 진하게, 색상에 속해 있는 거. 나머지 블랙에 있는 색상을 더 하얗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밑에 보면은 리셋하고 오토가 있죠. 리셋은 역시나 여지껏 다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원위치 시키는 기구고요. 오른쪽 오토는 뭘까? 이때는 사람인지 아닌지 프리미어가 알까요? 모를까요? 요 영상 클립이. 모르겠죠? 근데 얘가 점점 똑똑해졌어. 요즘 사람을 좀 구별하는 것 같아. 근데 아직 모른다는 가정에 오토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 색깔을 분포해서 이렇게 탈락 값을 싹 지 맘대로 조정해버려요. 됐습니까? 밑에 있는 세츄레이션은 채도입니다. 색상을 탁하게, 맑게. 자, 맑게 한다는 건 색상 값을 좀 더 올린 거예요. 그죠? 색상이 이렇게 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밑으로 내리게 되면 흑백같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낮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베이지 컬렉션은 지금처럼 볼 때 특징이 하나 있어. 뭐냐면 얘는 제로섬 게임을 해요. 제로섬 게임은 뭐냐면 100이라는 수치를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습니다. 즉 위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오렌지 값으로 올리면 무슨 색이 빠져 대체적으로? 파란색이 빠지죠. 즉 한도가 정해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즉 100이라는 그 값을 벗어나질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콘트라스트도 그렇고 모두 요 항목과 스코프 있는 값을 왔다 갔다 조절만 하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됐죠? 근데 이 뒤에 거부터가 이제 문제야. 크리에이티브,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예요. 색상을 창조해냅니다. 그냥 창조라기보다는 우리 여성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색조 화장하시죠? 그죠? 원래 내 피부 색깔을 어떻게? 색상을 더 추가하죠? 백이라는 컬러에 색깔을 더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리에이티브라고 들어가요. 베이직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20분 남아서. 밑에 여기 룩이라는 거 있고 밑에 작은 썸네일 있죠? 미리 보기 창 있습니다. 펼쳐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출력 장치 그 내보내는 거 무슨 엔진 같아요. 근데 요거를 다 외실 필요는 없고 봐봐.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기 등록되어 있는 걸로 컬러를 새롭게 잡아주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요거를 다 이렇게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여기 좌우측 버튼 있는 거 보이세요? 얘를 빡빡빡빡빡빡 누르면 기 등록되어 있는 요 메뉴들을 다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분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 컬러랑 이 컬러랑 차이가 있죠? 그죠? 분명히 여기 있는 거 적용하라 그랬는데 왜 컬러가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바로 요 베이지 컬렉션에 아까 값을 주고 왔잖아요. 요렇게 덧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오른쪽에 보면 체크박스 있죠? 얘를 꽝 풀어주게 되면은 요 베이지 컬러에 들어가 있는 요 값이 적용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인텐시티 있죠, 인텐시티. 요거는 강도예요. 요 지금 준 값에 값을 진하게, 흐리게 맞춰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미리 주의사항 만들면 요 룩에 있었던 요거 쓰면은 좋기는 하는데요. 잘못 쓰거나 아니면은 하나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클립이 어때? 여러 개를 쪼개놨는데 이걸 다 맞춰줘야 되겠죠. 피곤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넌을 놓고 밑에 거를 조절해 주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그건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여기 밑에 어저스트먼트라고 있죠. 그죠? 페이드 필름은 오래된 필름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색깔이 뿌옇게 날아가죠? 맞습니까? 샤프는 또렷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 보세요. 요렇게 아람씨 거 이렇게 글자 썼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확대를 해볼게. 150%, 200% 할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핸드 툴 이렇게 H 눌러서 봤어요. 얘네들 어때요? 색깔이 좀 많이 날라갔죠? 샤프는 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색상 값들이 이렇게 좀 더 진하게 뚜렷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낮추면 뿌옇게 이렇게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 셰프값을 이렇게 과도하게 주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보통은 얘가 0.1 단위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이렇게 값을 줘요. 키보드로. 이런 식으로 주면서 스텝 이렇게 한 단계씩 확인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건 또 알아두시면 좋은데 키보드 위아래 누르면 1포인트씩 올라가죠. 근데 소수점 돼 있잖아요. 소수점 한 자리씩 어떻게 할까? 그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올려요. 소수점 한 자리씩 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죠? 그리고 시프트 키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눌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10단위씩 올라가죠. 이렇게 두 보조키를 활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바이브런스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요거는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요거는 내용물에 섞여 있는 명도값을 제어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요거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거 밑에 세츄레이션 또 있죠? 그죠? 자, 요 친구는 바로 채도, 아까 했었던 채도랑 똑같습니다. 있습니까? 자, 요 바이너스는요, 사실은 색에 들어가 있는 색상을 좋아해서요, 약간 생동감을 줄 때 써요. 생동감을. 요거는 그 채도를 바꾸기는 하는데, 어, 약간 뭐랄까,
콘트라스트랑 좀 비슷하다 그럴까? 자,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섀도우 틴트, 하이라이트 틴트 있죠? 얘는 뭐냐면 영상에 들었을 때 밝은 영역을 조금 빨강색으로 놓고 싶어 그러면 요 십자가로 이렇게 쭉 옮겨주시면 돼요. 어때요? 빨강색이 영상에 더 추가가 되죠? 그죠? 놀이끼리하게 좀 더 만들고 싶다. 즉 조명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다른 잡광이 들어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반대 색깔 쪽에서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이 십자 생각보다 빨리 안 움직이죠? 사실은 이게 이전 버전에는 더 늦게 움직였어요. 왜? 색상이 미묘한데 이거가 되게 회개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확 지나가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빨리 움직이게 하는 거 프리미어에서 친하게 지내야 될 보조 키제가 뭐라 그랬어요? 쉬프트 움직이면은 여러분들이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반응해요. 맞아요. 그리고 직접 찍어줘도 돼 이렇게. 그죠? 얘를 되돌리는 건 어떻게? 더블 클릭하면은 기본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운 것과 밝은 거를 이렇게 제어했고 틴트 밸런스는 역시나 농도 값을 이렇게 주는데 틴트 값을 지금 이렇게 위아래 거를 줘야지 색상이 이렇게 밸런스가 바뀌죠. 색깔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가 변화가 없게 돼요. 되었어요? 자, 색상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이 커브는요. 요거는 포토샵이나 포토샵 공부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녹화해드리고 여러분 이해할 시간을 안 드리고 적을게요. 요거는 어떻게 되면 커브는 곡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밝기를 여기서 조절해 줄 수가 있어. 밝기. 뭐 주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밝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얘가 0도, 0%, 25%, 50, 75, 100이에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둘 다 밝기야. 자, 얘는 Y축은요, 진짜 밝기. 오른쪽은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영역. 영역의 치수.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써요. 여기가 어두운 영역. 25%예요. 그죠? 빛이니까. 그리고 중간까지가 중간톤 영역. 그리고 바깥쪽 요렇게 요 구간이 밝은 영역이에요.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색상을 그대로 두고 요렇게 하는 거야. 여기를 25% 부분을 딱 찍으면 점이 생겼죠? 요걸 어떻게 주냐면 25% 어두운 부분을 50%까지 밝게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봐봐. 25 정도 여기 있는 선 색깔 여기 보이시죠? 요거 레드로 바꿀까? 여기 요거가 얘가 샥 어디까지 올라가? 50%까지 올라가 있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50% 구간에 25% 여기까지 색상을 낮춰주세요. 이런 덩어리 보이시죠? 얘를 보고 이렇게 낮추는 거야. 색상 낮아진 거 보여요? 25%는 밝히고 색상 낮추면 얘가 곡선으로 이렇게 색상을 보정해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과하게 안 써요. 이렇게 살짝 25% 구간 어두우니까 조금만 밝게 하고 중간 톤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하고 요 위에 35%, 25% 구간은 원색깔 찾아라.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줍니다. 됐습니까? 자, 밝기를 조절한 다음에 빨강, 그린, 블루 따로따로 색 조정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다른 컬러의 색깔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준희씨 배경 색깔은 어때요? 살아있는데 준희씨만 더 빨갛게 만들어놨죠? 그죠? 색상 영역을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여기 영역을 한정 지어갖고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더블 클릭하면은 모든 점들이 사라집니다. 요거는 그냥 익혀두시고 얘가 재밌는 애야. 요거 휴 바이 세트라고 돼 있죠. 그죠? 휴는요 색조입니다. 색조. 여기 밑에 요거 보여요? 요거 색조 한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끊겨 있지만 사실은 원형 루프입니다. 루프. 파란색에서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간 다음에 하늘색 됐죠? 그게 여기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약간 루프로 되어 있는 건데 단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빨간색 쪽을 싹 선택을 했어. 그랬더니 새로 빨간색 바가 생겼죠? 세츄레이션은 채도예요. 요 빨간색 여기만 채도를 올려라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얘가 아람씨 걸로 다시 왔잖아. 이유는 아람씨 여기 파란색 있지? 파란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채도값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로 아람씨 티셔츠 여기를 꽝 찍었어. 그랬더니 요 구간이래. 됐어요? 요 색깔 구간 이렇게 올려볼게, 채도값. 어떻습니까? 색상이 조금 올라간 거 보이세요? 응? 채도가 여기 좀 빠져. 탁해졌지? 그치? 미안해. 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 살색으로 가볼게. 살색을 스포이드로 여기를 꽝 찍었어. 오란지빛 여기 됐죠? 채도값을 이렇게 올리면 어때요? 피부가 조금 더 노란색 빛에 생리가 돌게 됐죠? 쭉 낮추면 어떻게 돼? 색깔 빠지듯이 바뀌었죠? 즉 얘는 특정한 부위의 색상을 선택해서 채도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는 같은 방법입니다. 얘는 요거 봐. 스포이드로 옷 색깔 찍었어 여기. 그랬더니 파란색 선택이 됐죠. 꽉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컬러 스펙트럼이 새로 생겼죠. 쭉 올려볼게. 어때요? 티셔츠 색깔이 바뀌고 있죠. 그죠? 요렇게 또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포이드 또 이중으로 찍으면 해당 컬러 또 맞춰서 이렇게 또 조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아까 곤색 티셔츠가 약간 붉은스러운 끼가 들어가게 됐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컬러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괜찮아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밑에는 슈는 똑같습니다. 색상은 역시나 스포이드로 딱 찍고 그 색깔을 요거 루마는 뭐?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밝기. 명도값. 제어하고 밑에는 요 밝기를 기준으로 밝은 색깔의 채도값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이 채도값 올라가는 거 보이죠? 흐르멍텅한 거에서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 점점 이게 밑에 보면 채도에 채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있는 컬러 휠 매치는 아까 들어간 거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기억해 줄게 요거 컬러 휠 매치 들어가 있죠. 요거 누르셨어요? 보면은 페이스 디텍션이라고 있는 거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는 뭐냐면 얼굴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얼굴을. 됐습니까? 얼굴을 기준으로 미들톤 올려주고 내려주고 지금 근데 어플라이 매치는 어때요? 확정이 안 됐죠?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에는 프리미어가 봤을 때 얼굴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왜 얼굴이 없을까? 그치, 아람씨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자, 마스크를 안 쓴 광민 씨를 선택을 해놔볼게. 자, 요렇게 되면은 얼굴을 감지를 하게 되있습니다. 근데 나 거짓말쟁이 됐네? 자, 요 친구는 들어가고, 자, 요거는 위에 걸로 컬러 매치도 들어갈게. 컨벤션 뷰라고 돼 있죠. 얘는 꽝 누르게 되면
화면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이거는 내가 색상을 맞추려고 하는 요 친구를 미리 보기로 이렇게 세아씨 거를 지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기 맞추려고 그러는 거 여긴 어때? 광민씨 영상으로 들어갔죠. 두 영상을 나란히 먹고 이제 페이스 디텍션 활성화돼 있죠. 얼굴을 감지한 색깔로 광민씨 색깔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깨끗한 화면 여기 세아씨 얼굴 기준으로 어플라이 매치를 꽉 눌러주게 되면 광민씨 색깔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요거는 장면을 이렇게 반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위아래로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화면에 따라서 나눠서 보는 거 있고 역시나 요 어널라이즈 분석하고 되고 만약에 뒤쪽에 볼까? 여기 하면은 이제 아람씨 거 또 매치 컬러 누르면 세아씨 컬러 거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적용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밑에 있는 HRS하고 요거 비네팅은 여러분들이 그닥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요것도 양이 좀 많죠? 그죠? 조금 시간이 부족하긴 했는데 컬러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만 더 다음 시간에 하고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많이 잘라놓은 것도 아니지만 다 잘랐죠? 그죠? 근데 같은 걸로 세아씨 걸로 만약에 토막토막 내서 몇 번 편집을 했다 그래.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잘라진 거를 다 요 효과를 줘야 되는 건데 요 컬러를 조져야 되는데 사실은 요 로미트리 컬러가요. 여러분들 이펙트예요, 이펙트. 여기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에 가면 루미트리 컬러라고 들어가 있죠. FX라 그래갖고 여기 효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펙트 컨트롤 탭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루미트리 스코프 보고 요 값도 조절하려고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요 루미트리 컬러 메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낸 거예요. 후보 정하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요걸로 되는 요거 이펙트 컨트롤 요걸로 눌렀을 때. 자, 그리고 루미트리 컬러는 이런 식으로 이펙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펙트는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다 적용시키게 할 수가 있냐? 얘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파일에 U에 보세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여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데가 있죠. 그죠? 어저스트먼트는 조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조정. 그리고 얘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얘는 왜 비활성화되냐? 쟤는 생성되는 데가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냐면 냉장고에서밖에 생성이 안 돼요. 에디팅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여기 좀 넓게 보려고. 자, 냉장고를 선택해야지만 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활성화가 됩니다. 됐습니까? 얘를 꽉 누르면 이렇게 1920, 1080 전체 시퀀스 타입 감지하고요. 타임 베이스 29.97 프레임 레이트도 기억하고 픽셀 에펙트 레이어도 다 확인해요. 그리고 OK를 딱 누르면 여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친구가 떡 생깁니다. 잘하셨습니까? 이 친구는 뭐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친구예요. 존재는 하되 아무것도 안 보여. 즉 화면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무슨 특징이냐? 클립처럼 생성이 됐죠. 레이어에 즉 트랙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면 아무 영향 안 줘요. 그죠? 변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트랙상에서는 이렇게 위에 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레이어 특성의 모션과 오퍼시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즉 보였다 안 보였다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이펙트 아니 저기 그래 저기 컬러 쪽 같죠? 그리고 어저스트먼트 선택돼 있죠? 여기서 컬러를 바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밑에 있는 클립이 다 영향을 받죠? 그죠? 요거 올렸어, 템퍼레이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라색으로 다, 아니, 주황색 다 들어갔죠? 여기 잘라놓은 다음 클립도 가볼까요? 어때요? 똑같이 영향을 받았죠? 즉,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특징은요,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다가 이펙트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저스트먼트 특징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받은 효과를 밑에 애들한테 다 적용시켜버려서 보여줘요. 그 특징을 이용해서 원래는 하나하나 클립에 이펙트 컬러들을 줘야 될 거를 어저스트먼트 위에다 띄우고 어저스트먼트에다 레이어 그 이펙트 컬러 이펙트를 줍니다. 요 베이지 컬렉션이나 크리에이티브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군데서 막 토막토막 내서 찍을 때도 어때요? 몇 개를 찍어 놓던 편집을 싹 하면은 내가 편집한 구간 위에다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만 띄워 놓으면은 색상 보정이 가능하겠죠. 그죠? 요렇게 가능하고 요게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광민 씨한테도 영향을 받았죠. 이렇게. 그죠? 여긴 안 받고 여긴 받았잖아요. 아까 얘기해요. 자기 밑으로는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는 역시나 이 어저스트먼트도 요렇게 잘라갖고 개별적으로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펙트를 쓰실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자, 여기 이번에는 이펙트 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이펙트 옷 저기 항목 여기만. 자, 컬러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할 텐데, 여러분들하고 이펙트를 좀 못 들어가서 아쉽기는 해요. 요 비디오 이펙트 한번 펼쳐보십시오. 항목 엄청나게 많죠? 이거는 솔직히 그 고백을 하면은 제가 낮 수업 시간 친구들한테도 다 못해줘요. 왜냐면 얘네들은 조미료랑 똑같아. 조미료랑 똑같아서 전 세계 조미료를 다 맛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미료를 갖고 하는 요리들 있잖아요. 얘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쓰는 것만 알려드릴 텐데 여기 어저스트라고 첫 번째 항목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레벨이라고 있어요. 요 레벨. 얘를 여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루미트리 컬러 외에 레벨이라는 FX 즉 효과가 이렇게 들어갔죠. 얘가 되게 복잡스럽잖아요. 항목도 겁나게 많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포토샵을 배우실 때 좀 도움이 되는데 포토샵 배울 때는 여기 네모한 거 하나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얘를 꽉 누르면 포토샵 같은 화면이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봐봐. 어? OK를 누르면 어때요? 박민씨 쪽에 이렇게 적용이 됐죠? 요 레벨은 사실은 어저스트먼트한테 적용이 돼서 밑으로 적용이 되지만 어떻게 설정 이 수치값이 쫓아서 올라오진 않아요.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는 대상한테 직접 주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요 강민 씨 여기다가 레벨 밑에 영상 클립에다 직접 주고 요 사각형 얘를 누르면 요 레벨 조정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썸네일 나타나고 영상 있죠? 그죠? 요것도 컬러예요. 컬러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 이게 0에서부터 100까지 있는 거야. 0은 검정색, 100은 밝은색, 50은 회색 영역이 되겠죠? 그죠? 여기 보세요. 0에서부터 50까지 검정색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상. 없죠? 쭉 올리면 어떻게 돼?
회색 영역이 쫓아오면서 조금 어두워지는 거 보이세요? 즉 여기 영역에 있는 모든 여기 있는 거는 사실은 75% 정도인데 여기까지 100% 먹으로 인식하라 이렇게 준 거예요. 됐습니까? 흰색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여기 한 75%부터 해서 여기 100%까지가 흰색인데 75% 여기서부터도 100%로 다 흰색으로 만들어라 라고 준 겁니다. RGB에서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을 따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요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파란색을 좀 더 올리니까 어때요? 색깔은 올라갔지만 피부도 저기 노란 게 더 올라가고 있죠? 쭉 빼지니까 어떻습니까? 칼라 색깔도 좀 더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OK를 누르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요 사실은 레벨이 칼라 조정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포토샵 배울 기회가 되시잖아요. 그때 연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만약에 보실 거면 저기 포토샵 쪽에요. 이 어저스트먼트라고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설명이 써있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보시면 포토샵에서 이 레벨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색깔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괜찮아요? 어? 좋아요. 자, 지워 공모 영상도 잠깐 지금 뒤에서 할 거고 요거 잠깐 지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에 다운받은 것 중에서 제 기본 영상 클립 중에서 요거 아직 갖고 계세요? 연습용 소스에 요 고잉호 요거 mp3 파일하고 웨이브 파일 있으십니까? 요 두 개? 요거 두 개 불러 주십시오. 없으시면 얘기하세요. 네. 이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에 유튜브 만들 때 써놓을 때 하는 팁이에요. 두 개 보내드렸어요. 가져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요 두 개를 하나는 2번 트랙에 하나는 3번 트랙에 올려놔 보죠. 그 다음에 오디오라고 하는 워크 에리어 요 위쪽 거를 올려보겠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또 이렇게 바뀔 거예요. 됐어요?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운드는 어느 시점에 편집하게 될까요? 사운드. 얘도 거의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편집 다 들어가게 되면 이펙트 효과 주죠. 그리고 루미트리컬한 색상 보정도 하고 사운드 들어갑니다. 순서는 바뀔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편집 다 하고 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색상도 화면만 보고 이렇게 맞춰내고 그 다음에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소리.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들어진 퀄리티가 틀려지게 됩니다. 사운드가 있고 없냐, BGM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 30% 정도 퀄리티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께서 음악을 쭉 깔아주고 나레이션 치는 것과 그냥 가만히 나레이션 치는 것들 있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요 환경 있잖아요. 이때는 주변음이라는 게 있어요. 엄비던트 사운드라고 앰비던트 사운드라고 주변음이 있는데 지금도 가만히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면은 뭔가 소음이 들립니다. 주로 뭐가 들려요? 에어컨 소리부터 들리죠. 그리고 자세히 분류되면은 빔 프로젝트 소리도 들려요. 조금 더 빠지면은 컴퓨터 팬 소리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소음에 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소음은 블랙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들이 소음 중에서 소음이라고 하니까 다 듣기 싫은 소리만 있죠. 요거는 블랙 노이즈라고 불러요. 근데 화이트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오디오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오디오? 별로? 관심은 많으세요? 앰프 중에서 제일 비싼 앰프가 어느 종류인지 아세요? 고가분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최첨단 기계도 있지만 진공관 앰프 들어보셨습니까? 진공관 이제 거의 생산도 잘 안 해요. 어? 그리고 얘는 막 터져요. 잘못하면 진공관이라도 유리관이 진공관인데 근데 앰프 중에서 오디오 마니아들이 갖고 싶어하는 앰프 중에 하나가 진공관 앰프예요. 이유가 진공관 특유의 소음이 있대요. 특유의. 근데 그게 사람을 안정화시키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리가 그 노이즈가 없잖아요. 그럼 미친대요. 그 지하 경락거 같은 거 깊게 파놓잖아요. 그러면 지하로 내려갈 수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소리가 없겠죠. 만 48시간 정도를 거기다 놓으면은 사람이 24시간 이후서부터 자꾸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왜?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벙커 같은 데서는요, 스피커 통해서 미세하게 음악을, 교향곡 같은 걸 들어놓는데요. 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부러 소음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상 만들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떤 거? 목소리만 깨끗하게 집어넣잖아요. 그 목소리 나온 데만 사운드가 딱 나오고 다른 화면이 있는 데 있죠. 소리가 비는 데는 되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주 고가 마이크보다는 좀 저가 마이크에 노이즈 살짝 들어간 게 있잖아요.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듣기 싫어도 약간 그게 안정감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 프리미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영상을 빼면 어때요? 노이즈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저 24시간 들어도 안 미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스피커에서 특유의 노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사운드를 집어넣어주고 소리를 디렉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상한 애가 생겼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오디오 클립 믹서라고 써있죠? 얘는 클립 하나하나의 사운드를 따로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 클립을 쪼개는 대로 소리가 나는데 자 보겠습니다. 오디오 1, 오디오 2, 오디오 3라고 돼 있죠. 얘는 바로 얘가 오디오 1, 오디오 2, 오디오 3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소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죠. 인천 여기 영상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죠? 요거 뭐 같아요? 볼륨이에요, 볼륨. 쫙 낮추면 무한대로 놓으면 어떻게 소리가 아예 안 나. 밑에 깔아놓은 BGM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죠? 얘는 올리게 되면 요건 더블 클릭하면 기본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운드는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밑에서도 제어할 수가 있어. M자는 뭐냐? 바로 뮤트입니다. 뮤트. 얘의 소리만 죽여라. 그러면
볼륨을 줄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안 나오죠? 얘는 그러면 도대체 뮤트, 여기도 뮤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뭐냐? 솔로 버튼이에요. 얘는 소리가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뮤트는 그 소리만 끈 거고 트랙에, 솔로는 요 소리만 듣게 해달라는 얘기. 나머지 거는 뮤트를 안 시켰는데 어때요? 소리가 안 나오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세 가지, 즉 소리가 있는 것 중에서 너만 소리 있는 거, 즉 교양학단 같으면은 막 40명인가 뭐 40명 교양학단이잖아요. 각자 마이크를 다 주고 채널로 하면은 사운드 트랙을 40개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바이올린 소리만 듣고 싶다. 그럼 어떻게 주면 돼? 바이올린만 솔로 버튼 다다다다닥 눌러주면 바이올린 키면서 하는 소리만 나와요. 오케이? 자, 근데 솔로 버튼 다 끄고 요번엔 야 바이올린 소리만 빼고 나머지 애들 소리 듣자. 그럼 어떻게? 바이올린만 뮤트 다다다닥 눌러주는 겁니다.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볼륨이랑 얘랑은 차이가 뭐냐? 뮤트랑 솔로는 걔만 듣거나 안 들리게 할 수 있죠. 얘 클립은 이 소리만 특정하게 줄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낮춰졌죠? 이러면 요 클립의 소리가 다 낮춰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렌더링을 할 때 요 사운드 크기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크기를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만들어 주실 때 어느 구간은 크게 어느 구간은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죠.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만들 나 목 나갈 것 같은데. 유튜브 만들 때 왜 영상 보고 나레이션 집어넣을 때가 있겠죠?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 오늘 그냥 폭주해버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내가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지금 안 되고 제 거만 될 거예요. 여기 마이크 표시 있죠? 여러분들 꺼져 있죠? 비활성화 됐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집 컴퓨터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거는 웹캠에 이렇게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 진짜 간단해. 트랙을 하나, 애드 트랙해서 사운드 트랙을 여기 있죠? 오디오 트랙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비디오 트랙도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상단에 오디오 채널이 하나 더 생겼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탭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디오 클립 믹서를 보고 있죠? 요 오디오 트랙 믹서 눌러봐봐. 똑같은 애가 더 생긴 거 보이십니까?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왼쪽의 클립은요. 요거 하나가 클립이죠. 클립 기준으로 요 클립의 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요 사운드 이렇게 쪼갰습니다. 영상 쪼개졌죠? 그죠? 여기 보세요. 요 클립은 요렇게 뒤에 클립은 요렇게 소리를 낮췄어요. 요게 지금 같은 파일을 갖고 있는데 자, 봐봐. 오케이. 영상요 들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응? 솔로 버튼 키고 보겠습니다. 소리 나와요? 사라졌죠? 클립당의 소리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오디오 클립 믹서는 클립 이렇게 잘라버리면 개별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오디오 트랙 믹서 볼게요. 요거는 다 튀고 있죠? 솔로 버튼 얘를 쭉 낮추면, 어때요?
작죠? 넘어가도 어때요? 계속 작아진 거 느끼세요? 요거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자, 요거는 클립 믹서는 클립 기준으로 사운드를 줄이는 거고요. 트랙 믹서는 트랙 기준으로 사운드를 줄이는 거야. 어떠한 클립이 다 밖에서도 얘는 얘가 다 제어해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보태 뒤에 보세요. 하나 여기 트랙 믹서. 트랙 믹서 마지막에 요 위에 스위치 없는 거 있죠? 제가 뭐냐면 마스터 볼륨이에요. 얘를 조절하면 전체 트랙의 소리를 다 제어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요 L과 R 요거는 뭐냐면 사운드가 보통 스테레오죠. 그죠? 요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에서만 소리가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게 나눠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봐요. 요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 소리를 한쪽으로 몰거나 나누는 기능이에요. 됐어요? 클립도 똑같이 R, L 들어가 있죠? L만 누르면 어떻게 돼? 왼쪽만 지금 소리 나오죠? 그래프 상에서도 확인되는 거 보이세요? 보여? 왼쪽만 있다가 요 클립은 어때? 안 좋으니까 양쪽이 다 나오죠 지금. 얘만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저것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소리가 쑥 움직이게끔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고 녹음은 어떻게 하냐? 트랙 믹서에서 네 번째 채널이 지금 비어있는 거죠. 그죠? 솔로만 눌렀지만 네 번째 채널이 비어있죠. 여기 보면은 R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얘는 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라이트. 자, 요 마이크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얘를 눌러도 되고 요 마이크를 눌러도 되는데 요 녹음 버튼 눌러볼게요. 녹음 버튼 누르고 여기 화면 잘 보세요. 자, 녹음 버튼 누르고 레코딩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레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얘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지? 자, 레코딩. 자, 그럼 여기 레디 이렇게 들어간 거 보여요? 이렇게 레코딩 표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하어링 생긴 거 보이세요? 이거는 제가 마이크로 얘기한 게 스피커로 나와서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삑 소리가 나요. 그때는 마이크하고 스피커 위치를 바꿔놔야 됩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안 들어가게 앞뒤로 넣는 거 기술이에요. 이렇게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밑에 제가 녹음한 게 나왔죠? 이렇게 녹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아니면 요거 없이 요거 복잡하면은 이렇게 해줘도 돼요. 여기 마이크 표시 있죠? 그죠? 얘를 꽉 눌러줘. 3, 2, 1 나오죠? 카운터다운 딱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대본 갖고 말하듯이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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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서 대본에. 자, 근데 유튜브 할 때는 왜 성우가 그 말해주는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겠네. 자, AI 보이스라는 게 있어요. AI 보이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타이캐스트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클로바나 네이버 클로바나 있습니다. 타이캐스트 한번 불러볼게요. 요거는 한번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1시간씩인가 무료로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들 거 있잖아요. 대본을 미리 다 워드로 쳐. 그죠? 그러면 이게 내 거 아이디가 아직 살아있나 모르겠네. 잠깐만 가입해서 보여드릴게요. 구글 계정. 요걸로 가보죠.
자, 물어봐. 자, 요거는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아이고, 어디 갔니? 어? 왜 없어? 응, 왔다, 이제 왔다. 본인이 맞고, 50번. 자, 보면, 요런 식으로 얘네들이요, 그 AI 보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컴퓨터 음악 말이에요. 괜찮죠? 이거 저거 아마존의 저기 소울리스자 저기네. 자, 네? 얘기하면 저 맞추고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본을 넣잖아요. 그럼 이 소리가 나와요. 써보기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무료 플랜 이렇게 들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퇴근했습니다. 0.3초 돼 있죠. 그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을 넣는 거예요. 박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산이 쌤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AI 보이스 삽입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이렇게 하면 1시간은 무료로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다 치기 싫으니까 뭐 할까? 훈민정음 같은 거 할까? 아니면 노래 가사?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빨리. 어? 어떤 거? 노래 가사? 어떤 걸로 할까? 저번에 뭐였지? 크러쉬 거. 크러쉬 뭐? 그럼 크러쉬 잊어버리지만 가사. 요거 한번 볼게요. 요렇게 쭉 복사해서 파일 캐릭터 이렇게 붙이잖아요. 쫙 들어갔죠? 그리고 들어볼 수가 있어. 응? 자, 이렇게 해서 재생 속도 주고 여기 플레이 버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일이라는 거. 자, 봅시다. 내 거부터 해줘. 연습합니다.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피치나 말하는 속도를 다 제어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한국어식으로 이렇게 넣잖아요. 보내고 계십니까? 요 목소리 쓰시는 거.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This is the greatest university of the history of the universe ever. 발음 좋죠?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제어할 수 없다.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다. 보시면 교육, 강의, 라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쫙 누르면 이 영어네. 다큐리브 대길. 직장인에게 아침의 행운은 꽤 기분 좋은 보너스다. 정류장에 닿자마자 배차 간격이 그토록 길었던 버스가 바로 들어서고 좌석도 바로 잡아 15정거장을 앉아서 수지 요거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 뭐야? 너도 이 근처 살아? 신기하네. 난 요 뒤에 아파트. 이사 온 지 1년쯤 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한국어, 애니메이션, 여성, 뭐 아이고. 그래 중년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필터링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 전서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아시겠지만은 요렇게 있는 캐릭터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타이캐스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AI 보이스 쪽이 다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래 유료를 하게 되는데 요 아까 생성하기 누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 마디 하나하나가 mp3 파일로 쫙 생겨.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배웠던 것처럼요.
여기 냉장고에다가 집어넣고 저거 화면 맞춰서 계속 집어만 넣으면 돼요. 통짜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쪼개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저번에 뭐 때문에 좀 쪼개서 만들었었는데 통짜로 만약에 영상이 뭐 내가 3분짜리 만들었고 대본이 3분짜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넣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타이캐스트에서 시간도 이렇게 맞춰버릴 수가 있어요. 3분으로 해라. 그러면은 싹 MP4, MP3 파일 뽑으면은 붙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녹음하셔도 되고요. MP3 파일을 만들어줘도 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5분 동안 이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 목소리가 두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사운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녹음을 직접 한 거랑 음악을 깔아놓은 거랑 소리가 다 크기가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소스를 집어넣고 AI 보이스도 넣고 했는데 딱 해보니까 AI 목소리는 목소리가 크고 내 목소리는 작고 효과음이나 주범은 넣었더니 걔는 또 커. 뒤죽박죽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이걸 쓰는 거야. 보세요. 얘는 솔로로 보겠습니다. 얘는 This is my story of returning home. 다이얼로그, 즉 대화죠. 이 친구는 BGM이에요. 맞아요? 자, 요거 보세요. 다이얼로그 선택하면은 얘가 물어봐. 음원이 어떤 거 종류냐? 다이얼로그야. 딱 누르면 요렇게 됩니다.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자, 됐어? 사람씨? 시간이 됐어요? 자, 첫 번째 라운드 낼 수 있죠? 꽉 누르면 여기 오토 매치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얘를 꽉 누르면 시퀀스를 싹 검색해갖고 적정한 소리로 바꿔줘 버려요. 자, 보세요. 아까 소리는 This is my story of returning home. 이 정도예요. 근데 라운드 넷으로 5초를 맞추면 This is my story of returning 낮춰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할 수가 있어. 영상 요 BGM도 들어봅시다. 크죠? 얘도 뮤직이라고 선택해주면 첫 번째 항목이 뭐가 있어요? 라운드 넷이 또 있죠? 오토 매칭 시켜주면은 요렇게 시퀀스랑 맞춰서 소리가 적정히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뜨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천도 소리가 크죠? 이것도 다이얼로그라고 눌러서 오토 매치를 눌러주게 되면 자, 소리가 어떻습니까? 세 개가 원하는 컬러로 마이너스 2, 23 데시벨로 낮춰지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즉 클립을 선택을 하고 오토 매치를 하게 되면은 시퀀스 크기, 시퀀스를 싹 프리미어가 체크해 본 다음에 같은 톤대로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치! 지금 할 때요. 이거 중요한 건데 트랙이 나눠져 있잖아요. 트랙은 횡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다이얼로그 대화죠. 얘는 BGM이죠. 다른 식으로 하면 효과음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문 닫는 소리, 아니면 뿔락, 아니면 뻑 터지는 소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 FX나 앰비런스, 주변음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소리가 어떤 건지를 특정을 해줘야 돼. 괜찮아? 그래서 오디오 트랙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왜 여러 개가 있냐면요. 대화, 주변음, 효과음, BGM 따로 하는 사람이 배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룰을 맞춰주면 자, 얘는 대신에 이렇게는 선택이 같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진 영상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사운드만 싹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만 다이알로그다라고 하게 되면은 같이 들어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다 같은 톤으로 라운드레스에서 볼륨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즉 카메라가 다 틀린 거나 환경이 틀린 데서 어떤 거는 소리가 크고 어떤 건 작잖아요. 그거는 요렇게 펜으로 한 트랙이었을 때는 싹 잡아다가 야 여기 다 말소리야 하면은 말소리를 쑥 맞춰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유튜브 만드실 때 그냥 음악 막 편하게 찍으세요. 소리. 그리고 요렇게 트랙만 내가 분리해주면 돼. 그죠? 그리고 BGM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크러쉬 같은 거 깔아줬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음악만 쓱 갖고 와갖고 맞춰놓으면은 음악만 너무 크게 안 들리고 말소리에 맞춰서 음악도 소리를 줄일 수가. 근데 내가 듣기에 음악 소리가 너무 더 크다. 그럼 뭐 해주면 돼요? 해당 클릭 눌러서 트랙 자체를 쭉 내가 맞춰서 조절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조절한 거대로 렌더링이 됩니다. 됐습니까? 구분이라서 조금 더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사운드. 내가 이거 사운드가 아닌데 만약에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리어 오디오 타입이라고 있죠. 예를 들면 다시 선택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SFX 가면 항목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근데 요 다이얼로그에서 몇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먼저 보시죠. 다이얼로그 해놨잖아요. 여기 리페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리페어? 얘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 리페어는 재조정하다는 건데 리덕스 노이즈라고 돼 있죠. 그죠? 리덕스 노이즈는 노이즈를 빼는 거예요. 요거는 전문 음악 프로그램 아니지만 프리미어가 상당히 사운드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놓은 게 여기서 보여. 얘를 체크를 풀고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이상한 생활 노이즈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마이크에서 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깡깡한 거. 요거를 아까처럼 수치를 막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그 특정 소리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제거는 안 돼요. 사실은 얘가 지금 다이알로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말하는 주파수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응? 저처럼 톤이 높은 사람이나 저음인 사람이나 뭐 해갖고 여자음이나 남자음에서 사람 목소리는 이 주파수대다라고 알고 있고 그 나머지는 뭐야? 다른 소리겠죠. 내가 다이얼로그 선택했으니까 그때 얘를 빼내는 거야 이제. 자동으로는 어느 정도 필터링 해주는데 다르게 들었다 할 때 높낮이. 근데 얘를 너무 과하게 쓰면 사람 말이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살짝 뭐가 빠진 듯이 들려 진짜로. 뭔가 말을 신기하게 하고 떡떡 이상하게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생활 노이즈 빼는 건 요거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리덕스는요. 리덕스 럼블은 요거는 기계음 같은 거예요. 기계음. 지금 저런 소리 있죠. 특정한 주파수의 저런 소리 쟤를 빼내요. 일정하게 쭉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람 영역 말고 기계 특유의 톤 있잖아요. 주파수 때 쟤를 빼내는 거야. 쑥쑥 조절하면 사람 음역대 빼서 빠집니다. 밑에 있는 험은요. 스튜디오 씨 아세요? 오디오 좋아하신다 그러면 옛날에 큰 전축 같은 거 혹시 집에 있으셨어요? 말할 수 있었어? 집이 좀 살았구나. 좀 살았구나. 웬만한 집은. 자, 옛날 오디오 이렇게 해요. 뭐 아버님이나 누가 들으려고 전원 키면 스피커에서 특유의 엉 하는 소리 들리는 거 있죠.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험이라 그래요. 험. 옛날 오디오들이 전축이라고 불렀던 애들은 요 험이라는 게 요게 기계에서 나는 50에서 60Hz짜리예요. 그래서 얘를 딱 키잖아요. 그 험 소리가 싹 없어져 버려요. 진짜 신기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DS 같은 경우에가 얘도 기계음이에요. 얘는 더 정확한 기계음, 저런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기계음 있죠. 반복적으로. 럼블하고는 조금 틀린 게 그 S 같은 경우는 저런 모터가 일정하게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얘는 원래는 태생이 카세트 테이프가 일정한 속도로 돌잖아요. 근데 틱 이런 소리 들어갈 때 있죠. 그런 거 뺄 때 나왔던 기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리버브라고 있습니다. 리덕스 리버브.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뒤에 위에 있는 거는 까먹어도 돼. 얘가 제일 중요해. 왜 중요하냐? 목욕탕에서 노래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노래까지는 안 해도 말해보신 적은 있죠? 목욕탕 언제 가보고 안 가봤어? 꽤 됐죠? 뭐 코로나 전에 가보고 안 가본 적 있고 저는 한 10몇 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목욕탕. 나 일본에서 들어오고는 안 가본 것 같은데. 아니, 한국에서도 좀 가긴 갔었구나. 아무튼 목욕탕에서 말을 하면 어때요? 울리죠? 울리죠? 걔를 리버브라고 그래요. 리버브. 반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전화하는데 상대방이 화장실에서 전화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요? 소리가 울려서 들리죠. 좁은 공간에서 반사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반향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알아요, 몰라요? 복도 쪽 이런 거 말고 보통 핸드폰이 신형으로 가잖아요. 요 리버브 기능이 좀 탑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싹 빼줍니다. 집에서 혹시 녹화할 때 이거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도 지향성이 있고 무지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향하는 뭔가 이렇게 일정하게 한다는 거죠. 무지향성은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빨아들여요. 음악하는 사람, 마이크 쓰는 사람들 얘기하면 빨아들인다고 표현해요. 소리를. 쭉 빨아들이는데 지향성은 요렇게 한쪽으로만 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가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푸 하는 소리까지 다 나오죠. 그래갖고 마이크 원래 조금 아나운서 전문 MC들 같으면 이렇게 밑에 놓잖아요. 이게 멋부리는 게 아니라 숨소리 안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숨소리 안 집어넣으려는 거고, 그 뮤지컬 배우들은 여기에다 마이크를 켜놓죠. 노래할 때 소리가 여기가 제일 잘 들어간대요. 지향성 마이크에서 이렇게. 숨소리 빼고 소리가.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를 유튜브 한다고 막 사요. 막 싸구려 사니까는 막 반향 일어난다고 광고 보면은 뭐 반향 제거해주고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막 300만 원짜리 막 사고 그래. 300만 원짜리 사갖고 돈 좀 뽑으려면 얼마나 구독자 모아야 돼?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사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사라는데 내가 팁을 알려주는 거야. 녹화에서 반향이 나오면 얘만 켜주면 돼, 그냥. 반사돼서 울리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펴지면 똑같은 사운드에 반사된 게 없어져요. 그냥 렌더링 할 때. 두 번째 팁은 또 반향이 없이 녹음하는 게 제일 좋겠죠. 방에서 녹음할 때 그럼 어떻게 주면 좋을까? 소리가 목욕탕에서 소리가 울리는 이유는 뭐예요? 습도도 높고 밀폐돼 있죠. 그죠?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조금. 화장실에서 내가 볼일 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전화 걸리면 안 되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따가 다 화장실 나와서 받는 게 좋지만 정말 급하면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화장실 문 열고 받으면 돼요. 그러면 화장실인지 몰라. 왜? 소리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한 거 비싼 마이크 사지 말라고. 문 열고 해. 선생님 너 소음 들어가는데 노이즈 빼는 거 알려줬잖아. 얘만 체크해줘갖고 조금 하면 생활 노이즈 다 빠져요. 여러분들이 막 어디 집 옆에서 기차 끼려 오막살이를 하지 않은 이상은 창문 열어가면 어느 정도 다 차음이 되죠. 그런 거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노이즈 조금 들어간 거 아까 얘기했듯이 블랙 노이즈긴 하지만 안정감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거슬릴 정도가 아니면 BGM 깔아주잖아요. 그 묻혀버려요, 진짜. 묻혀버립니다. 자, 리덕스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얘 리덕스하고 다른 거가 지금 들어가는 거 있는데 이것도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은 아까 인천 홍보 영상 있죠? 얘를 조금 줄여서 편집하고
본인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음악, BGM 까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게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는 궁금한 거 질문사항 받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를 들어가는데 기초 설명은 짧게 가능하면서 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 써먹을 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를 연동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진짜 완전히 중간 과정이나 초반 부분 다 통째로 그냥 넘어가고 중후반 부분 학생들한테 알려드린 걸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세요. 자, 일단은 쉬었다 가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시간 초심은 저기 조금 우리 연륜이 좀 있으시니까 옛날 DJ들 있죠. DJ들이 음악다방은 저도 안 가보긴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또 팍 늙어보이네. 음악다방 같은 데 가보셨어요?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가진 않으니까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자, DJ들 같은 그 음악일 때 BGM 음악 나올 때요. 보통 라디오에서도 DJ들이 말할 때 어떻게 돼요? 음악이 쭉 사그라들죠. 그리고 다시 말할 때는 말 끝나면 음악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더깅이라고 부르는 기능인데 사실은요, 여러분 녹음하면서 BGM 있잖아요. 말소리 요거 보면은 요거 때문에 그 파일이 있는 거예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요 두 개 일단은 요 라운드 좀 작게 보여서 라운드 레슨을 잠깐 풀어 놓을게요. 자, 요거 밑에 거는 BGM 아이고 지금 사운드죠. 그죠? 그리고 위에 게 바로 목소리입니다. 요렇게. This is my story of returning home. 자, 지금 어때요? BGM이나 목소리가 같은 톤으로 나오죠? 원래 그 DJ 같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목소리가 나올 때 소리가 줄어들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요 오디오 클립 믹서라는 친구 있죠? 여기 보면 요거 보이세요? 동그라미? 요게 바로 키프레임이에요. 키프레임을 꽉 찍어주고 여기 사운드 쪽에 밑에 3번 트랙이죠? 꽉 찍어두면 요 트랙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요렇게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쭉 낮추잖아요. This is my 그러면은 story of returning home.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춰졌지만 요 키프레임 생긴 거 보이세요? 자, 요렇게 들어가. 여기 기본 음에서 키프레임 찍어주고 요 정도쯤에서 요렇게 낮춰버리면 키프레임이 어때요? 요렇게 두 개 낮춰지는 거 보이십니까?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일일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여기 펜툴 있죠? 요 펜툴로 얘를 찍어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쾅쾅 찍어주면 요 펜툴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운드를 이런 식으로 소리를 구간 내렸다 올렸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구간 내렸더니 보세요. 요 클립 This is my story of 소리 줄어들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조절해가 내려갔죠 여기 위에 맞춰서 있다가 This is my story. 낮춰졌죠? 자동 올라갔죠? 자, 요렇게 키프레임을 사운드 쪽에서도 활성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요 오디오 클립 믹서가 아니라 에디팅 화면에서 볼륨 갖고도 한 거예요. 여기 키프레임 생성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응? 요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에디팅 화면에 사운드만 선택했더니 어떻게 돼요? 요렇게 들어갔죠? 그죠? 근데 요 오디오에서 하는 이유는 트랙이 이렇게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춰주실 수가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역감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운드 있는 거 요 부분에서 키프레임 이렇게 4개를 찍어주는 이유는 4개 찍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 툴로 바꿔주고 가운데 부분만 낮추면 요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더한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와 이거 말소리마다 이거 빼내려 그러면 공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겠죠? 그죠? 원래 낮에 학생들 이거 한 번 다 시켜 노래 한 곡을 진하게 연습해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생각이 없어서 자 요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꺼주시고 요 키프레임들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는요 선택해서 다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면 요 에디팅 하면 여기서 키프레임 지워버리면 돼. 사람 없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이제 봅시다. 위쪽에 얘는 다이알로그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쪽에는 아까 이렇게 뮤직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됐어요? 오토 매치는 라운드 레슨에 여러분들 배웠죠? 뮤직에 있는 거 듀레이션 값이라고 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얘를 체크하면은요 타겟 즉 위 음악의 시간이 1분 5초짜리예요. 그죠? 얘를 30초짜리로 이렇게 줄여버릴 수도 있어. 음악 자체를 줄여버린 겁니다. 음악이 좀 빨라졌죠? 즉 원래 있는 음악보다 내가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음악을 찾았더니 영상은 1분짜리야. 근데 음악이 1분 5초짜리예요. 소리가 5초 더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운드를 이렇게 줄여줘도 되는데 음악이 아직 한참 중이면 어때요? 좀 어색해질 수 있죠? 그때 5초 정도는 확 줄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티가 날까 안 날까요? 이렇게 반토막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한 5초 정도 빨리 템포 들어간 거 있잖아요. 못 느껴요, 사람들이 잘. 노동요 같은 거 아세요? 노동요? 들어본 적 있어? 나한테 볼래? 세진 어떻게 알아? 노동요? 유명할 때 들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알려줘서 들었어요. 노동요 틀어놓으면 일반 가요를 1.5배에서 1.2배에서 1.5배로 녹음하니까 플레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템포가 빨라. 그 텐션이 막 올라간대. 그래서 노동요라는 거야. 노동할 때 틀어준다고. 막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요, 진짜. 자, 노동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듀레이션 값을 이렇게 들고 여기 더빙이라는 친구 있죠? 밑에 거. 찾으셨어요? 더빙. 얘를 체크를 하면 이제부터 봐. 내용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빙 어시스턴트, 다이알로그, 대화 모양 체크돼 있죠? 센시빌리티는 감도고요. 더빙 어마운트 값은 양이고 이렇게 그 말소리 페이드 되는 것들을 요거를 보게 만드는 건데 요 더빙 어마운트 값은 그 BGM이 줄어드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낮아지서 마이너스로 갈수록 소리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얘는 양수로 올라가는데 어때요? 마이너스 값이 점점 더 커지죠? 그죠? 소리는 커지지만 아니 소리가 아니라 이 숫자는 커지지만 소리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페이드는 이렇게 소리가 쭉 줄어드는 거 있죠? 그죠? 그 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주면은 훅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센시빌리티는 감도예요. 요거는 아주 감도를 높이면 호흡 짧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절이 돼.
자, 얘 음악이죠. 다이알로그라고 여기 선택된 애가 하나 있죠. 그죠? 제네럴 키프레임. 키프레임을 생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클리어 눌러주세요. 딱. 어떻게 됐어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감도값을 조금 빼고 제네럴 키프레임도 다시 눌러줄게. 어때요? 다이알로그에 맞춰서 사운드가 들어준 거 보이세요? 감도를 2.1까지 낮췄더니 이렇게 됐네. This is my story of returning home. To the land of the eternal spring. 줄어드는 거 보이십니까? 아까 키프레임 열심히 눌러댈 게 어떻게 돼요? 소리가 자동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죠? 센시빌리티를 원래 6 정도 돼 있는데 제가 한 3.5 정도 넣고 제네럴 키프레임 또 눌러볼게요. 키프레임 바뀐 거 보이세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위쪽에 있는 것도 요 다이얼로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친구 얘 때문에 그래. 얘 빼주고 다시 제네럴 키프레임 누르면 사운드가 이제 얘 걸로만 정확하게 잡혔죠. 얘도 다이얼로그로 아까 체크해 놓고 얘도 다이얼로그 체크했더니 얘가 지금 다 감지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두 개 얘는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사운드가 이렇게 들려. 잘 들리다가 말소리 나올 때 This is my story of returning home. BGM식으로 쭉 깔리죠. 그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 AI 보이스가 뭐건 다이얼로그다 선택해주면은요, 뮤직이라는 이 친구에서 Cities. BGM을 자동으로 소리를 줄여주는 걸 더빙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Who still thrive in cities and colonial towns and on the shores of Lake Atitlan. 그죠? BGM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My land, my people, my history.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운드까지 하는 거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운드를 제어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 궁극적인 문제는 사운드 클립을 어디서 구할까요?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죠. 나레이션 AI 보이스라는 거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짧게 타이캐스트라는 거 있는데 클로버도 있고 몇몇 군데 회사가 더 있습니다. 유료라서 그런데요. 저작권 조심하시면서 꼭 명시해 주면 돼요. 여러분 연습할 때는. 그리고 정말로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그때는 월 얼마씩 내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BGM 같은 건 어때?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음악? 그죠? 유튜브에서 구하시면 돼요. 자, 유튜브에서 구하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ICD는 다 있으세요? 자, 저도 유튜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유튜브. 자, 안간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모양이 뜰 거예요. 그죠? 여기서 꽉 눌러주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나옵니다. 눌러주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 현재 구독자 수예요. 192명. 지난 28일 동안 2개 반이 개설됐거든요. 총 40명이 있는데 14명만 가입했어. 제가 학생 있잖아요. 학생 그 시골 개한테도 줬어요. 학생이 시골집에 내려갔더니 동네 강아지 그 집에 어머님이 동네 개 새끼들을 갖고 왔다고 영상 찍어서 올렸습니다. 4일 만에 200명이 넘더라고요. 나 1년을 했는데 이거야.
요번 생엔 틀렸어. 여러분들도 구독하신 분은 없죠? 그죠? 응, 그치? 괜찮아요. 응? 딱 뽑았고. 자, 지금 우리가 본 건 여기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데 있죠? 왼쪽에. 찾으셨어요? 얘를 누르시면 이 보관함이 내가 다운받은 기준이 아니고요. 유튜브 기준이에요. 유튜브가 오디오를 보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보면은 라이센스 유형 붙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모양 있는 거 있죠? 요거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고 하고 저작권 프리 상태예요. 막 갖다 써도 유튜브 내에서는 저작권 시비가 안 걸립니다. 해요? 유튜브 밖에서 만약에 쓰시잖아요. 그럼 얘는 걸릴 수도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서는 블록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갖고 또 시비를 걸 경우가 있어서. 자, 근데 유튜브 내에서 쓰는 거는 무료라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그럼 음악을 어떻게 찾냐? 요거 보이세요? 요거 짝대기 3개. 요거 필터예요. 누르면 여기 저작권 표시 필요 있음 이거 있죠. 클릭하게 되면 여기 CC 나온 거 보이세요? 얘가 저작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작권을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저작권을 해결하냐? 다운로드 누르시잖아요. 그럼 요거 다운로드 하시기 전에 요런 화면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은 요게 복사 버튼이에요. 얘를 복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그 여기 만들기 누르면은 동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설명 있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거기다가 쟤만 붙여주면 끝나.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요 저작권, 이 저자가, 요 작곡자가 자기도 유료를 냈으면 자기 이런 음악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자기도 홍보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듣는 건 이렇게 들은 거야. 오디오 들을 책에 딱 누르면 장르 클래식, 분위기 밝은, 아티스트는 패스, 길이는 2분짜리 나오죠? 요거를 필터링을 해서 내가 찾을 수가 있어. 먼저 길이. 영상 만들었는데 3분짜리야. 그럼 어떻게 돼요? 3 빵빵 적용. 3 빵빵 하니까 505분 저기 있죠. 초로 계산하죠. 3, 6, 18, 180초 적용. 3분 됐죠? 3분 이상 되니까 어떻게 3분 이상짜리 그 음악 파일이 쫙 다 나온 겁니다. 됐어요? 자, 앰비넌트는 뭐예요? 주변음이라 그랬죠? 환경음 이런 소리 들리는 거야. 귀신 나올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나는 3분짜리 더 긴 거에 음악 장르를 앰비넌트 말고 영화 음악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눌러주면은 영화 음악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영화 음악은 더 어둡네?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어. 원하는 거 이렇게 쳤습니다. 장르는 그럼 영화 음악 말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요. 장르 클래식 있죠? 클래식. 얘가 정통 클래식은 아니에요. 뭐 차분한 행복 이런 거 누르잖아요. 이런 사운드야. 승질나서 못하네. 패스, 행복. 오늘의 명상의 시간, 뭐 이런 거. 괜찮습니까? 클래식이 애지간해서는 다 어울려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할 때. 근데 극적인 거나 만약에 템포 좀 빠른 거 있죠? 걔네들은 뭘 추천해 드리냐면 클래식보다 이거는 개취입니다. 진짜 개인 취향. 장르를 여기 레게 있죠. 레게. 레게. 조금 밝은 거는 레게 하면은 애지간해서 또 괜찮아.
아랑씨 별로? 눈빛은 아니었어.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필터링을 해갖고 찾는데 여기 락도 괜찮았어. 저 개인적으로 락 좋아, 레게랑 락 좋아합니다. 행복 보면 이제 빨간 영상,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지인들 뭐 만들 때 이런 거 깔아주면 좋아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친구한테 이거를 제 친구가 이제 일산에서 저녁 수업할 때요. 흰돌이 말고 친구가 회사가 천호동이에요. 근데 일산에까지 이거 배우러 저녁 때 갔었어요. 회사 째면서 2달을. 그때 2달짜리였거든요. 2달을 와서 했는데 음악을 이걸 알려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뭔가 조금 아쉽대. 그냥 무료로 있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은 원하는 이미지나 원하는 소리 찾는 게 일이에요.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해결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해결? 내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나씩? 그치, 본인이 만들어야 돼. 직접 본인이 직접 연주해야 돼요. 본인이 연주 못하면 2번째 해결 방법. 그쵸, 돈 주고 만들어요. 정확하게 했어. 연륜을 붙이는 내가 안 되면 돈 주고 시키면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갖고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료로 뭐 돼 있는 사이트만 들어가는데 그런 거보다도 제일 안전빵 유튜버에서 이렇게 다 서비스 해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막 넣다 보면은 그 왜 유명 유튜버에는 뭐 BGM 쓰는 애들 있죠. 중복돼서 많이 걸려요. 그거는 서로 듣는 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GM은 만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내용은 밝은데 우울한 음악만 안 깔아놓으면은 그냥 그 주변 소리 채워주는 역할에서 끝납니다. 괜찮습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란 얘기예요. 근데 저작권 표시를 어디다가 그거는 지금 요렇게 읽으면 돼. 만약에 만들기 영상 이렇게 있죠. 동영상 업로드를 하는데 오늘 수업을 한 걸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영상을 끊어놓겠습니다. 못 들은 사람은 나중에 질문을 보고. 자,